촛불을 끄려다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거의 닿을 듯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뒤로 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61.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최은희입니다. 올해 61. 종로에서 한복집을 운영한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6년 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멈춰버렸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이면 닫고 단정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여자로서 끝났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이제 누가 이 손을 잡아주겠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게 안은 늘 한복 냄새로 가득했어요. 오래된 명주의 부드러운 향, 녹말 풀 냄새, 30년 동안 제 손을 거쳐간 수백 벌의 한복들, 저고리를 펼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신부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홀레복을 입고 웃던 그 얼굴들. 저는 그 옷들을 다리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였어요. 저는 연보라색 치마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린넨 셔츠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카메라가 걸려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하지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남달랐습니다. 낮고 부드러웠죠. 전통 혼례 촬영 때문에 한복을 빌리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한복을 찾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 남자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한복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손을 뻗어 명주 치마를 만졌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을 만지듯. 사장님, 네? 한복의 주름에도 사람의 인생이 담긴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복을 정리하던 손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손님들은 보통 가격을 물어보거나 색깔을 고르거나 급하게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어요. 천을 보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 저고리는 누가 입었을까요? 남자가 연분홍 저고리를 들며 물었어요. 신부가 입었던 건데 벌써 10년도 더 됐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신부는 지금 행복할까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행복하길 바라죠. 그렇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을 고르는 동안 가게 안은 고요했어요. 시계 소리만 뚝딱뚝딱 들렸습니다. 남자는 진회색 두루마기를 골랐어요. 대여 절차를 밟으면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박도현, 55세, 사진작가. 서류를 건네받으며 남자가 물었어요. 사장님은 이 가게 오래 하셨나 봐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이제는 혼자지만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도 혼자입니다. 사별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남자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그럼 다음 주에 한복 반납하러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남자가
한복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 마음이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어요. 한복의 주름에도 인생이 담긴 것 같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처럼 지하철을 탔는데 이상하게 창밖만 보게 되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한복을 만지며 살아온 제 30년. 그 시간을 누군가 이해해 준다는 게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아직 여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그 목소리. 이러면 안 되는데 중얼거리면서도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혹시 도연 씨가 또 올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라고 했으니 아직 멀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가던 시간이 유독 느리게 가더라고요. 손님이 오면 문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도연 씨일까 해서요. 하지만 매번 다른 손님이었죠. 화요일 오후 30대 신부가 홀레복을 고르러 왔어요. 어떤 색이 좋을까요? 사장님, 신부가 물었습니다. 저는 연분홍 저고리를 권했어요. 그런데 손에서 저고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정신이 없었어요. 도연 씨 생각만 났거든요. 수요일 저녁 단골 손님 김 여사가 들렀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네. 뭔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부끄러웠으니까요. 목요일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도연 씨가 한복을 만지던 손길이 떠올랐어요. 조심스럽고 따뜻했던 그 손. 금요일 아침 거울을 보다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왜 바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올 리도 없는데 지우려다 그냥 뒀습니다. 토요일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도 월요일에도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도연 씨였습니다. 한복을 정갈하게 개서 들고 왔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잘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은 잘 됐어요? 제가 물었을 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네, 덕분에 좋은 사진 많이 건졌어요. 도연 씨는 카메라에서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전통 홀레 사진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신랑 신부가 절을 하는 장면, 촛불 앞에서 손을 맞잡은 장면. 사장님, 한복 덕분이에요. 옷에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사진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에 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복 반납을 받고 서류를 정리하는데 도연 씨가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사장님, 네, 저기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좋은 찻집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좋아요. 찻집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보니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뭐 드실래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보리차요. 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사장님, 네, 아까 남편분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얼마나 됐어요? 6년이요. 도연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5년 됐어요. 두 사람 다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처음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도현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사진을 찍어도 보여줄 사람이 없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사진을 더 많이 찍게 됐어요. 사라지는 걸 붙잡고 싶어서요. 순간들이요. 사람도, 감정도 다 흘러가잖아요. 그걸 사진으로 남기면 적어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 도현 씨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어요. 아내 얼굴이 점점 흐려지는 게 무서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한복만 만졌어요. 이 천을 만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직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시작한 가게니까 이걸 지키는 게 그 사람한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약속 같았어요.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도현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놓았죠. 사장님, 네,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냥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차라도 마시면서요. 저는 도현 씨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네, 좋아요. 찻집을 나와 가게 앞까지 걸어왔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그때였어요. 가을바람이 세게 불더니 제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쓸어 넘기려는데 도현 씨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부드럽게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습니다. 순간 숨이 굳었어요. 그의 손끝이 제 볼을 스쳤거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봤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전화를 꺼내 봤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어요. 죄송해요. 전화 좀 받을게요. 네, 그러세요. 통화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도현 씨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사장님. 그러다 문득 멈칫했어요. 아, 참.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이거 받아주실래요? 손수건이요? 찻집에서 사장님 눈가가 촉촉했잖아요. 제 이야기 들으면서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걸 받구나.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짠 거예요. 직접요? 네. 심심할 때 이런 거 만들거든요. 손수건을 건네받았습니다. 하얀 천에 조그맣게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꽃 한 송이. 고맙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도현 씨가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수건을 꽉 쥐고요.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도현 씨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요. 지난번에 사장님이 차 사주셨잖아요. 이번엔 제 차례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커피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가게 안쪽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도현 씨가 물었어요. 늘 그렇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지난 일주일 내내 도현 씨 생각만 했거든요. 저는 비슷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던 거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도현 씨는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다음 주 토요일 또 왔습니다. 이번엔 사진 전시회 팸플릿을 들고요. 사장님, 다음 달에 제 전시회가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가고 싶어요. 그럼 꼭 오세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또 왔어요. 한복 자료를 여쭤보러 왔다면서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그렇게 매주 토요일이 되면 도현 씨가 왔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적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꿨던 것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어느 토요일, 손님이 다 끊긴 오후였습니다. 저는 도현 씨를 위해 보리차를 준비해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늦었죠? 촬영이 길어져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현 씨가 들어오더니 테이블에 앉았어요. 보리차를 따라주는데 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보리차가 제일 맛있어요. 구수하고 따뜻해서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뭐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통 사찰 촬영했어요. 다음 주에 전시할 작품이에요. 힘드셨겠어요? 아니요. 즐거웠어요. 일을 하면서도 사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사찰 처마 밑에 걸린 천들이 한복 같았거든요. 바람에 펄럭이는 게. 도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사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도현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사장님, 한복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네? 왜요? 궁금해서요. 제가 입으면 어떤 느낌일지. 남자 한복은 저기 있어요. 저는 안쪽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도현 씨는 진회색 두루마기를 골라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깃이 뒤집혀 있었죠. 잠깐만요. 저는 도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가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을 뻗어 깃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고와요. 손끝이 도현 씨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인지 도현 씨 숨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죠. 깃을 정리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도현 씨의 체온이 느껴졌거든요. 이제 됐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도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10cm도 안 되는 거리. 도현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기,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한복, 잘 어울리세요. 고맙습니다. 도현 씨가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도현 씨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을 봤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손이 떨렸어요. 도현 씨의 목덜미를 만졌던 그 손. 뜨거웠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61, 이 나이에 설렌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도현 씨와 손을 잡고 걷는 꿈. 어디론가 계속 걸어가는데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가 왔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금요일 저녁 가게를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내일 도현 씨가 또 올까? 올 거예요. 매주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예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 그날 밤도 잠을 설쳤어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어요. 연한 핑크색, 너무 진하지 않게. 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 남편이 좋아하던 색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도현 씨를 위한 색이었죠. 가게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왔습니다.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한복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아직 1시간 남았네. 또 봤어요. 11시 30분. 손님 몇 명이 왔다 갔어요. 하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 도연 씨가 보통 오는 시간은 이 시쯤인데 문을 쳐다봤어요. 1시 30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 50분. 이제 곧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고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도연 씨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프리지아였습니다. 하얀색과 연보라색. 어머, 왜요? 그냥요. 사장님한테 주고 싶어서요. 꽃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앉으실래요? 네. 우리는 평소처럼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보리차를 따르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컵에 차가 넘칠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도연 씨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놨어요.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있어요. 도연 씨가 손을 꽉 쥐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도연 씨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희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아니라 은희 씨라고. 네, 저 은희 씨 좋아합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좋아합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요. 도연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복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은희 씨가 한복을 정리하고 계셨죠.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내가 떠난 뒤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믿었죠.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사진만 찍으면서요. 그런데 은희 씨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외로웠다는 걸,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걸, 손을 잡고 걷고 싶었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은희 씨는 어떠세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세요? 눈빛이 간절했어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좋아해요, 도연 씨. 저도 좋아해요.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왜 좋아하는 거지? 착각하는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닐까? 또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그때 남편 생각이 났어요. 6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 여보,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 꼭 행복해야 해. 약속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고. 저는 도연 씨를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거짓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괜찮아요.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놓았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일어서려는 도연 씨를 붙잡고 싶었어요. 가지 마세요.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만 갈게요. 도연 씨가 일어섰습니다. 아, 네. 도연 씨가 가게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텅 빈 집이 보였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웅웅 울렸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현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좋아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처진 눈가, 이런 나를 좋아한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좋아한다고 말해준다는 게, 나도 좋아해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커졌어요. 나도 도현 씨가 좋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느껴보지 못한 감정, 설렘, 떨림, 기대, 모든 게 돌아왔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도현 씨, 지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저도 도현 씨가 또 지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썼어요. 저도 도현 씨가 좋습니다. 천천히, 우리 천천히 시작해봐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머물렀어요. 눌러야 하는데 무서웠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아픈 게 나으니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문자가 전송됐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기다렸어요. 1분, 2분. 답장이 안 와요. 불안했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띠링.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씨, 천천히 우리 속도대로 가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도현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을 만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은 함께 밥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까워졌죠.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던 날. 도현 씨와 남산을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도현 씨가 제 어깨에 앉은 꽃잎을 떼어주었죠. 여름이 왔어요. 장마철이었습니다. 가게에 비가 새서 도현 씨가 달려왔어요. 함께 대야를 바치고 수건으로 물을 닦았습니다. 비에 젖은 우리는 웃었어요.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들던 날, 도현 씨의 전시회에 갔습니다. 제가 한복을 입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 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거창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습니다. 반지도 무릎 꿇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차를 마시다가 물었습니다. 결혼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우리 이제 함께 살아요.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요. 도현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결혼, 다시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함께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것, 그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도현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네, 좋아요. 제 대답에 도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씨,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재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구청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에요? 제가 말했을 때 도현 씨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우리끼리는 축하해야죠. 그날 저녁, 도현 씨가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딸기 케이크였어요. 촛불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우리는 플라스틱 포크로 케이크를 떠먹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도연 씨, 저야말로요. 은희 씨, 아니, 이제는 아내라고 불러야 하나요? 도연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은 은희 씨가 좋아요. 그래요? 그럼 계속 은희 씨로 부를게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함께 살 집을 알아봤어요. 도연 씨가 찾아낸 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 집은 오래됐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마루는 삐걱거렸습니다. 이 집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도연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고치면 되죠. 우리 손으로 만드는 집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집. 주말마다 집에 가서 페인트를 칠하고 벽지를 바르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페인트가 옷에 묻기도 하고 벽지가 삐뚤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거실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흰색 페인트였는데 생각보다 잘 발렸습니다. 은희 씨, 여기 좀 보세요. 도연 씨가 불렀습니다. 왜요? 여기다가 뭐 좀 써도 될까요? 뭐를요? 도연 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페인트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벽에 조그맣게 썼습니다. 은희 하트 도현. 어머,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애도 아니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우리 집인데 이 정도는 괜찮죠.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지워요. 창피하잖아요. 싫어요. 이거 우리 사랑의 증표예요. 아이고, 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결국 그 낙서는 지우지 못했어요. 도연 씨가 계속 막았거든요. 이거 지우면 저 삐칩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냥 두세요. 나중에 벽지 바르면 어차피 안 보여요. 도연 씨 말대로 나중에 벽지를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 벽만큼은 벽지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냥 하얀 페인트 칠한 채로 두었습니다. 은희 하트, 도현이라는 글씨와 함께요. 집을 고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복집에서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고 도연 씨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제 우리 집이네요. 도연 씨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하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 이사한 첫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첫날인데 라면이라니 미안해요. 제가 말했을 때 도연 씨가 웃었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우리 집에서 먹는 첫 끼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에서 먹는 첫 끼니. 라면이었지만 특별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쏟아지는 날이 있었어요. 장대비였습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물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 비세요. 어디요? 도현 씨가 달려왔습니다. 저기요. 저기, 진짜네. 지붕 수리를 더 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황급히 대야를 갖다 놨어요. 물방울이 대야에 떨어지며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집 비세네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 좋죠? 도연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도연 씨를 봤습니다. 비가 새는 집, 완벽하지 않은 집.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집. 네, 좋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지붕 고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비 올 때마다 대야 갖다 놓아야겠네요. 그것도 추억이죠.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비가 새는 천장을 봤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함께 사는 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도현 씨가 있었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소소한 일상들이 전부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새로운 불안이 찾아왔어요. 부부로 산다는 것, 그건 단순히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더 깊은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도연 씨는 저보다 어렸습니다. 55세. 저보다 6살이나 어렸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주름진 몸, 탄력 없는 피부. 나 같은 늙은 여자랑 도연 씨가 괜찮을까? 밤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희 씨, 네, 우리. 이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도연 씨, 저는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요. 도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솔직히 두렵고 부끄러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잖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도연 씨한테 실망만 드릴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도연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은희 씨, 제가 서둘렀나 봐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은희 씨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야 했는데 도연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해요. 은희 씨가 편할 때까지요. 그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다정했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그게 오히려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사실 생일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만 먹는 게 뭐가 좋다고. 그런데 도연 씨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은희 씨.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주민등록증 봤죠?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같이 불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케이크 앞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촛불을 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와 제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거의 닿을 듯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연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제 볼을 스쳤어요. 눈을 감아야 할까? 그냥 이대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은희 씨, 우리 조금만 천천히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도연 씨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정말이요? 네. 우리는 서두를 나이가 아니잖아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저는 급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사랑이란 게 꼭 몸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는 것도,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옆에서 자는 것도 전부 사랑이에요. 도연 씨,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은희 씨가 편할 때, 그때 우리 천천히 가까워지면 돼요. 저는 도연 씨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 눈빛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뭐가요? 이렇게 기다려줘서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은희 씨랑 함께 있는 거예요.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촛불 끄고 케이크 먹어요. 우리는 다시 촛불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조금 거리를 두고요. 후,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연 씨의 손이 제 손을 찾았어요. 꽉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거더라고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완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함께 가는 거였어요. 케이크를 먹으면서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네. 뭐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소원은 간단했어요. 도현 씨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도현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가볍고 부드러운 키스. 잘 자요, 은희 씨. 네, 잘 자요. 저는 도연 씨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산책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한복집에 손님이 별로 없는 날이었죠. 저는 연분홍 치마를 개고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 짙은 버건디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화장도 깔끔하게 했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한복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혹시 최은희 사장님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을 아는 손님은 단골뿐인데. 네. 그런데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도연 씨. 박도연 씨. 아시죠?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지연, 도연 씨의 전 부인. 입술이 말랐어요. 아,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되네요. 집에 계실 거예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이야기 정리 좀 해야 해서요. 서류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건 도연 씨한테 직접 연락하시는 게 제가 말하려는데 박지연이 끼어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연 씨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 부인을 만난다는 말을. 아, 그러셨군요. 실례했어요. 그냥 확인차 들렀어요. 박지연이 돌아서며 한 번 더 저를 봤어요. 그 눈빛, 뭔가 확인하는 듯한 시선, 비교하는 듯한 눈빛.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말을 안 한 걸까요? 왜 숨긴 걸까요? 그날 저녁 도연 씨는 늦게 들어왔어요.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냥 사진 전시 관련해서요. 도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지연 씨를 만났으면서 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저녁 드셨어요? 네. 밖에서 먹었어요. 그래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도연 씨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도연 씨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띠링.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한 걸음, 두 걸음,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박지연.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어요. 문자가 열렸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역시 당신은 따뜻하네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당신은 따뜻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도현 씨는 저한테만 따뜻한 게 아니었어요. 전 부인한테도 여전히 따뜻했던 거죠.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탁, 소파에 떨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접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 생각이 났어요. 6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 여보,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제가 울며 말했어요.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 꼭 행복해야 해. 약속해. 약속했어요. 행복하겠다고. 그런데 또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네. 중얼거리며 짐을 쌌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도현 씨가 나왔어요. 은희 씨, 어디 가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시간에요? 뭔가 있어요? 도현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은희 씨, 도현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놔줘요. 말해봐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는 당신이에요. 오늘 박지연 씨 만났죠? 도현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긴 거예요? 숨긴 게 아니라 문자 봤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역시 당신은 따뜻하다고요. 은희 씨,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말을 안 해요? 왜 전시 관련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도현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요, 도현 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다시 버려질까봐 겁이 났어요. 은희 씨, 첫 남편이 떠났을 때도 이랬어요.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아프더니 떠났죠.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늘 불안했어요. 누군가 떠날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6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안전하니까요. 아프지 않으니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행복했어요. 이제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또 이래요. 거짓말을 하고 전 부인을 만나고 저는 안 떠나요. 어떻게 믿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도현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저 갈게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제발 혼자 있고 싶어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도현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복집 사장님 집이었어요. 은희야, 무슨 일이야?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니, 나 좀 재워줘. 그렇게 말하고 눈물이 터졌어요.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현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황하던 표정, 말을 못하던 모습, 내가 너무한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말을 안 한 거죠? 왜 전 부인을 만나면서 저한테는 비밀로 한 거예요? 뭔가 숨길 게 있었던 거 아닌가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도현 씨의 전화였어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5번, 10번 계속 울렸어요. 10번째 전화가 왔을 때 결국 받았어요. 은희 씨, 제발 집에 와요. 도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싫어요.
제발,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어요. 있어요. 제발. 도현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 집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현 씨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은희 씨, 오해예요. 제발 만나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어요. 왜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았을까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가게는 어떡할 거야? 아, 한복집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오늘이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알았어. 오늘 갈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종로 골목길,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가게가 보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게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도현 씨였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은희 씨, 도현 씨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여기서 뭐해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기다렸어요. 매일 여기 왔어요. 매일이요? 네. 은희 씨 볼 수 있을까 해서. 도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밑을 봤어요. 커피캔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담배꽁초도 있었어요. 정말 여기서 기다렸구나. 들어가요. 밖에서 이러지 말고.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도현 씨가 따라 들어왔어요. 문을 닫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도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문자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줘요. 제발. 도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지연 씨를 만난 건 맞아요. 그것 봐요. 하지만 은희 씨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도현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전체 문자 내용이요. 휴대폰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박지연과의 문자 내역이 보였어요. 스크롤을 올려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도현 씨, 전시 사진 원본 파일 필요해요. 재단 서류 때문에. 알았어요. 오늘 저녁에 드릴게요. 고마워요. 어디서 만날까요? 종로 근처 카페에서요. 그리고 만난 뒤에 문자. 오늘 고마웠어요. 역시 당신은 따뜻하네요. 그 다음 도현 씨의 답장이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 결혼했어요. 알아요.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문자, 전시 사진, 원본 얘기였어요. 도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재단 서류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줬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 씨 불안해할까 봐요. 불안해하긴요.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현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희 씨, 저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도현 씨, 나 당신 없으면 의미 없어요. 사진도, 일도, 전부 다. 도현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이 며칠 동안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은희 씨가 어디 있는지, 밥은 먹는지, 아픈 건 아닌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현 씨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매일 여기 왔어요. 혹시 은희 씨가 가게에 올까 해서. 바보 같으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보 맞아요. 당신한테는 바보예요.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뭐든 다 말할게요. 약속해요. 저는 도현 씨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 눈빛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나도
나도 무서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안 그럴 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은희 씨 곁에 있기 위해서. 도연 씨가 일어나서 저를 안았습니다. 꽉 끌어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도 도연 씨를 안았어요. 며칠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왜요? 의심해서요. 믿어줘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가게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창문을 물들였습니다. 집에 가요.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함께 나왔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은희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도연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꽉 잡고 있었어요. 손 아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절대 안 놓을 거예요.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역시 여기가 제 집이더라고요. 배고프죠? 뭐 해줄까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두부, 호박, 감자, 된장찌개 끓일게요. 좋아요. 도연 씨가 쌀을 씻고 저는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말없이 움직였지만 편안했어요. 된장을 풀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어요.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희 씨, 네, 앞으로 뭐든 말할게요. 저도요,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의심되거나 불안하면 바로 말해요. 네, 참지 말고요.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해와 상처를 지나왔지만 이제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도연 씨가 말했어요. 맛있어요. 그냥 된장찌개인데요. 은희 씨가 만든 거라서요. 또 그런 소리 하고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기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작은 일도 이야기했고 불안해도 참지 않았어요. 싸우기도 했지만 금방 풀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도연 씨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전시장에 들어서니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풍경, 사람, 일상, 그리고 한쪽 벽면에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정리하는 모습, 차를 마시는 모습, 창밖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사진 밑에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피어난 여자의 삶.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저는 다시 피어났어요. 사별로 시들었던 제 삶이 도현 씨를 만나고 다시 피어났습니다. 관람객들이 제 사진 앞에 섰어요. 이 사진 참 좋네요. 평화로워 보여요. 표정이 정말 아름다워요. 사람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은희 씨, 괜찮아요? 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는 도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봐줘서. 제가 본 그대로예요. 우리는 손을 잡고 전시장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어요. 도연 씨는 샤워를 하러 갔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순들이 된 제 모습.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빛났어요. 살아있는 눈빛,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고마워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서 도연 씨가 샤워실에서 나왔어요.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면서요. 은희 씨, 네, 차 마실래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도연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거울에서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도연 씨와 함께하는 삶을 향해 부엌으로 갔어요.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2개의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거실로 가니 도연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봐요? 별이요. 오늘 참 많네요. 저도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을 잡고 차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은희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비도 한고, 오해도 했고, 싸우기도 했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함께 만든, 함께 사는 우리만의 이야기. 사랑이란 건 몸이 아닌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 늦게 와도 괜찮은 것. 예순이 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연 씨도 마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요.